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 안철수 사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명리의 전반적인 대원칙을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명리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는 지금 햇수로 한 25년 됐어요. 그러니까 1996년도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동영상 때 몇 번 올리고 천문명리 하나님이라고 네이버 풀러가면은 제 사주 풀었던 거, 제가 어떻게 살아왔던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얘기했던 거 그런 것이 다 써 있는데 저는 1996년 이전까지는 사주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성령 은사 받고 귀신 쫓고 뭐 이런 걸 다 했던 사람인데도 왜 사주를 풀게 됐냐 하는 거는 이 글에도 많이 쓰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배 법칙이 하나님 법칙이 있어가지고 이 자연 세계의 틀을 다 통과하는 하나님의 섭리나 그 뜻이 있지만 이 지상에 살아있을 때 내가 육체에 속해 있을 때 세상의 지배 법칙이 따로 있구나 이거를 내가 깨닫고 나서 사주명리를 깊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남이한테 남의 사주를 봐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법칙 이외에 하나님 법칙은 성경에 다 있으니까 성경 깊게 공부하고 하나님 법칙 말고 이 세상 살아가는 법칙이 따로 있는 것이 사주 명리 주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성경 공부들이 깊게 팠어요. 그래가지고선 누구보다 못지않게 저는 그 사주 공부를 좀 많이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주라는 것은 제가 공부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의 객관적인 사실을 막 이렇게 쓰긴 했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심도 있게 들어가질 못해요. 심도 있게 들어가지고 그거 이제 꼭 집어내는 거를 못하는데 그거는 귀신 전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주가 여러 이론이 이렇게 파생돼 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렇다 이런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학설적으로 널리 포괄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야가 이렇게 형성됐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오행론, 육신론이 근간이고 그 다음에 운송론, 신살론을 해야만 되고 또 이렇게 그 옛날에 뭐 명리정정이다, 뭐 산명통해다 그런 것도 다 있지만 뭐 자평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나온 책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의 그 역학서보다는 한국에서의 그 명리해서 오행, 음양 오행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립하는 게 더 이렇게 더 체계적으로 잘 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한창 공부할 때는 교보문고에 가면 역할 코너에 가면은 상당히 수준 있는 책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게 이제 일전해지고 거의 이렇게 장난하는 타로점으로 많이 끼우러 간다는 걸 많이 느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서울에 가면서도 교보문고 가지만은 옛날만큼 수준 있는 그 역학책이 없다는 얘기죠. 옛날보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천문명리의 네이버나 또 이렇게 그 내 동영상에도 무슨 얘기 했냐면 추천서하고 공부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몇 가지 책을 이렇게 제가 추천해 줬는데 그거는 그 중고 서적에 들어가서 구해서 보는 것이 낫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교보문고에 가면은 주역책이나 역학책이나 이런 거는 거의 옛날부터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무슨 얘기 했냐면은 그 사주는 자꾸 얘기지만 오행론, 육신론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근간이고 기초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용신론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뭐 올해 어떻고 내년 어떻고 대운이 왔을 땐 어떤 대운이 왔을 땐 이렇게 되고 하는 거 그런 거 유치하는 게 현대 용신파적인 얘기지만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장성하고 무슨 직업으로 어떤 배우자를 만들고 자식을 몇 명 낳고 나중에 무슨 사고로 무슨 병으로 죽는다. 그 상로병사 전반적인 다 틀어놓고 하는 거는 운송론 신살론에서 중시되는 그 이제 당사주책이나 인생 12진법이나 하는 거기서 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숙명론적 얘기죠. 그거는 교정 거국파에서 더 그걸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근간의 틀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현대 용신파해 가지고 그 대운상에 이 사람이 어떻게 출세하냐, 돈을 많이 버냐,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올해 세운 어떻냐 이렇게 하는 현대 용신파적인 얘기지만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숙명론적 얘기는
이렇게 운종론, 육신론, 운종론하고 그 다음에 그 신살론에서 더 다룬다 이런 얘기죠. 두 부류가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그 유튜브나 그 다음에 그 블로그나 어디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거는 오행론, 육신론까지만 그냥 왔다갔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하고 제가 지금까지 한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 봐주면서 이렇게 인상 경험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 그거는 제가 이제 공부해서 배운 것보다는 그 한 25년 동안에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접하고 풀어주고 하면서 느끼면서 이렇게 정립한 것이 있어요. 그걸 제가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왜 간철수라 했으면 이 친구는 처음에 뭐 문재인한테 붙었다가 뭐 서울시장 저기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자꾸 사람들은 주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간철수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정치나 뭐 이렇게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있는 지살이 있어가지고 난 이거 아니면 또 먹고 살 수 있어. 그래서 뭐 이렇게 직업도 바꾸고 뭐 요리조리 움직이고 하는 거는 이 지살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간철수라는 별명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 사람 운명에서 사주대로 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안철수에 대한 거는 또 따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이제 한 25년 동안 6천 명, 7천 명 풀어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명리행운의 대원칙이 있어요. 명리행운의 대원칙. 그러니까 그 대운이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63세 동안 이렇게 대운이 있고 명리 원국이 있고 대운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행운의 그 사람 운세가 어떻게 형성되는 나오냐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자꾸 얘기했지만은 이 운명이라는 건 명은 쉽게 말하자면 이 사주 원국을 매래요. 그리고 운이라는 건 대운행을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은 사람이 이 세상 태어날 때 사주 원국보다는 대운행이 잘 흘러야 인생이 짱짱되고 쉽게 말해서 방구 끼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명리행운 이게 대운에서 이게 대원칙이 있는데 인생의 큰 변동과 전환점은 대운에서 결정이 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남들은 오래 세우는 그렇게 얘기하죠. 대운에서 일단은 그 사람의 그 방향성이나 어떤 큰 틀이 이렇게 딱 오죠. 그러니까는 사주 명국에서 이제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선 뭐 이렇게 그 돈을 조금씩 이렇게 번다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돈을 벌거나 출세하려고 노력 안 하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크게 돈을 벌었고 누구는 열심히 이러는데 돈을 뭐 그냥 먹고 살고 있는데 벌고 한다는 그건 것들 어디 있냐면 대운에서 판명이 나요. 그러니까는 큰 부자는 대운에서 와줘야만이 큰 부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명국은 좋은데도 대운행이 별로 안 좋고면요 그냥 먹고는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명국은 상당히 좋은 사람인데 대운행이 별로 안 좋게 흘러가지고선 별로 저는 재미없는 인생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인생의 큰 변대 대전환점은 큰 전환점은 대운에서 옵니다. 세운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세운이 오면은 대운과 세운이 운기가 같을 때 맞아질 때는 확실하게 사주 명기에서 나타난 대운상 이런 운이 올 거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대운과 세운이 맞을 때는 옵니다. 그게 와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세운에서 얼진이 같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 들었지만은 경자년에 경진에서 경경이 왔을 때 이게 얼진의 기세가 맞아질 때는 그 해에 예상되는 그 운이 그 월에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요거는 명리행운의 가장 큰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인생 큰 저는 대운에서 이렇게 했는데 유승민 씨가 대운에서 61살부터만 좀 불리하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으로 갑니다. 상관으로 하는 거는 여기서도 내가 설명하는데 상관으로 하는 거는
관을 친다 그래가지고서 이게 관성이 함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의 큰 줄거리는 큰 변화점은 대운에서 결정되는데 그 인생의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마한다든가 자기가 어디에 크게 합격한다든가 어떻게 당선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대운에서 결정되는데 유시민 이 사람이 대운이 상당히 좀 불리하게 갑니다. 불리하게 가는데 불리하게 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갑신을주고 이렇게 하는데 4월 4월 이렇게 오는데 이게 좀 그 사주는 신약한 사주예요. 관성이 너무 많은 신약한 사주인데 다시 관성이 와가지고 이렇게 꺼부러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운입니다. 유승민은. 그래가지고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경자냐 관현상에서 올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경금에서 경진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갑신일주인데 이렇게 쾅 쳐가지고 대운도 불리하고 그래가지고 좀 불리하게 가지 않냐, 좀 어렵고 버겁게 가지 않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명리하는 대운치는 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대운 세운이 같아질 때 이게 안철수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63세부터는 무신대운에 지금 69세가 신금대운에 와 있어요. 신금대운에 와 있어가지고선 신금대운에 와가지고 자기 운이 왔고 또 경자년이 왔고 경진해가지고 이 세 개가 다 맞아졌다는 얘기죠. 맞아졌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서 세운어째 기세에 맞아질 때 그 대운상에 예상됐던 거, 세운상에 예상됐던 것이 4월 달에 탁 튀어나와가지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이게 동영상 올리지면은 몇백 명 정도에서 끝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지난번에 황교안 사주 올렸는데 그건 한 10,000 명씩 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소수의 유튜브 크리에이티브죠.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래도 할 말은 하고 올바르게 정도에 나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주쟁이들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지식은 너는 몰라도 돼. 그러면서 하수인한테 말하듯이 뭐랄까 선생이 그 제자한테 가르치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는 들어. 그냥 넌 몰라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리 사주는 주역은 좀 안 그런데 명리 사주만큼은 왜 그러냐 하는 거를 근거를 대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철수가 왜 대운세운하고 어른이 같이 와가지고 4월달에 뜬다고 하는 이유는 요런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명리의 대원칙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명리 육신의 대원칙인데 이거는요 적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의 용신이 어떻고 사지명국이 어떻건 간에 요거는 명리 육신의 대원칙인데 이거는 철두철미 본인이 암기하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쪽으로 왔을 때 있고 나쁜 쪽으로 왔을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관성, 인수, 비겁, 식상, 재성 있는데 자기 용신이 왔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좋은 일만 왔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율배반적이지만 나쁜 것도 이렇게 암암리 암시대에서 왔다는 걸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명료제 대원치해주고 관성은 명예, 직분, 정치, 사회사업, 승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또 반대면은 몸상함, 사고, 관제스를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이 형살이라 해야지. 이 관성이요. 이게 이제 관성이면서 평관이 왔을 때는 이거 몸 상한다, 사고, 관제스 이런 것이 있고 관성이 또 이렇게 오면은 자기가 이제 잘못하면 깜빵 간다 이런 식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인수는 문서, 학자, 계약, 승진 이런 걸 의미하지만은 요것도 뭐냐면 재물이 마르고 부도난다 그래요. 그게 되게 까다롭다 이렇게 재물이 까다로워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관성은 뭐냐면 이게 재성하고 같이 있으면 여기서 얘기하면 재생관 해가지고서 재성은 관성한테 그냥 힘을 실어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재간 부집이 돼가지고 돈 많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성이 따라온다 이런 식의 원칙이 또 있어요. 근데 비겁은 동반자, 친구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건 탈죄를 얘기합니다. 탈죄. 또 뭐냐면은 자기 여자를 뺏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겁운이 왔을 거나 이렇게 지지에는 충이 되고 이렇게 식으로 나타나거나 원진이 있으면은 이 비겁운이 왔을 때는 부인하고 이혼하는 수가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식상은 장사재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장사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필드에서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돈을 버는 것을 얘기합니다. 식상. 그러면서 또 뭐냐면 식상은 자기 자식이나 후손이나 후배 양성을 얘기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식상이 또 뭐냐면 오만하고 거만하고 또 뭐냐 상관, 관을 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 승진해가지고 이렇게 친다 그래. 이게 그 상관이 강한 사람들이 뭐냐면 은근히 남을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은 여자한테는 남편인데 은근히 식상이 강한 여자들은 남편이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극합니다. 남자를 극해요. 이렇게 남편을 좀 시답지 않게 보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 장사재물로는 자기 길을 막 이렇게 서서히 뺏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식상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성은 재물이자 여자 횡재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식상하고 재성하고 뭐가 다르면 식상은 자기가 열심히 필드에 나가서 이러면서 얻는 재물을 말하고요. 막 이러는 거. 그래가지고 생재를 일으키는 걸 말하는 거. 재성은 횡재나 부동산 재물이나 불로소득이나 이런 것도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재성은 그 정재는 자기가 알뜰하게 일해가지고선 그 돈을 벌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편재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재물이라든가 뭔가 횡재가 온다는 그런 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인수하고 재성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세우면서 봤을 때는 부동산 운이 와가지고 재물을 만든다 그런 의미 있어요. 근데 인수만 왔을 때는 부동산으로 재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거는 기를 빼앗는다 그래요. 기를 빼앗는다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되게 그 재성이 그 강하게 오면은 재물을 얻는데 이게 건강에 끼우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생관 해가지고 재물은 관성으로 투관돼 있으면은 그 재생관 해가지고 관성이 뜬다는 게 이게 전형적인 안철수 사주가 이게 지지는 그 미토하고 진토가 있어가지고 그 위에 경금이 해가지고 재물이 많은 가운데 이 관성이 투관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명간 가만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저기가 있어요. 그 명리 용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되게 괜찮은 사주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서 오늘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어저께 그 상당히 유명한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안철수의 시에 대해서 자기는 이걸 뭐 병무라 가지고 이게 뭐 병수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안철수 62년 2월 10일 아침 7시 50분에 태어났다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확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적어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게 뭐 했냐면은 안철수가 2011년도인가 뭐 그때서부터 뭐 이렇게 정치한다 이렇게 다 왔을 때부터 제가 이제 유심히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안철수에 대한 그 사주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안철수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러니까 2017년도 요번 말 그 이전서부터 안철수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내가 그 저기를 했어요. 그 이렇게 정치한다 해가지고 안철수 사주를 계속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천민명령 그걸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제 글을 보는 그때 지금 있죠. 안철수가 대통령 출마한다고 할 때에 같이 이러던 참모 중에 뭐 정 변호사, 이 변호사 뭐하고 그 다음에 그 당직자 이런 사람들이 그 저한테도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시가 경진 씨가 이게 아침에 태어난 경진 씨가 맞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막 인터넷 찾고 올 때 아침 7시 50분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내가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주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게 맞아요. 쉽게 말하자면 이 사람은 이게 관인 이게 정관정인이 되어 있으면 관인 상생돼야 이걸 학자 사주랍니다. 그래가지고 안철수가 공부도 잘했죠. 학자죠. 교수도 했죠. 의사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저게 재성이 많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주가 화성이 없는 것 같으면은 되게 화성이 그 인목 속에 화성이 그러니까 생재 기운이 꽤 많습니다. 생재 기운이 많. 그래가지고 사업해가 재물을 많이 만들고 해가지고 자기가 명예적으로 딱 터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시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어느 분이 어떤 사람이 자꾸 얘기하게 이게 뭐 병원 상관에 투관돼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주에 경금해가지고 관성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시주를 사람들이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시주는 인생의 방향성을 이렇게 키를 냅니다. 배나 자동차 이렇게 핸들을 얘기합니다. 시가. 그러니까 내가 그 자동차 탔다는 거는 내 사진명에 못 알겠지. 내가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서울 간다 이렇게만 서울 갈 때 어떻게 간다 이런 식의 거는 대운행이 나타나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틀면서 가는 거는 시주가 나타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시간을 얘기합니다. 시간. 시간이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또 뭐냐면은 이 사주가 두리뭉실한 거에 이렇게 그 부처를 딱 만들어 놓고선 그 눈동자를 찍지 않으면 이게 살아있는 부처가 안 되는 것처럼 이 시주에 딱 시주가 뭐냐면은 그 부처님을 만들어 놓고 딱 눈동자를 찍는 그런 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 정도로 시주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제는 그 어저께 얘기했던 어떤 분이 이것이 이제 화성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상관격으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 사람이 뭐냐 필드에서 이렇게 학자나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요. 내가 많은 경험으로 봐서는 이것이 상관이 투과돼 있으면요 자기가 필드에 나가가지고선 막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절대로 학자나 그 다음에 그 교수나 의사나 그 다음에 그 정치한다거나 이런 식의 살아주가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시주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병화가 아니라 경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주의 시지의 관성이 있냐 없는 것에 따라서 이 사주 확 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황교안이가 그런 사주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도 그런 사주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주가 그 정도로 중요한 사주였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게 벌써 이렇게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 어른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어른에 대한 걸 뭐냐면 어른은 강급비는 내가 많은 경험을 했는데 세운과 얼진이 맞아지면은 그 세운에 예상됐던 그 운이 확실하게 오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어떤 사람은 요번 달은 어때요? 무슨 달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분위기적으로 이렇게 알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자면은 그 어린애는 그 양력 2월 4일 이친인데 그냥 해마다 2월된 인묘 진사 오미 진사 이거 잘못돼 진사 오 요시 이게 진사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이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2, 3, 4, 5, 6, 5, 그렇죠. 양력으로 이렇게 되지. 양력절기. 이거 사주는 남들은 음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력 기준이 더 이렇게 적용하는 법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적이라 하냐면 음력보다는 양력을 더 중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양력절기로 하면은 2월 때는 인목 2월 때는 인목이에요. 무조건 인목입니다. 해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는 무토가지고 무토가 무인년 이렇게 하면은 무토가 좀 약하다. 무토기운이 약하다. 근데 이게 경진하면은 이것이 진토에서 경운을 이렇게 힘을 붙여다 준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얼간 간지 의지로 해가지고 출원하는 것이 어른의 감별법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지지에서 영향을 안 미치고 이 천간만 가지고선 어떤 세력을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월간으로 해가지고 이번 때로 다니까 이렇게 어떤 이게 분위기적으로 그렇다는 그 미약한 형세만 유추할 수 있을 뿐이지 이 어른이 그렇게 잘 맞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남들은 무슨 얘기 어른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흐름은 얘기해 줄 수는 있어요. 이게 분명한 거는 경자년 경진월 되면은 경경의 그 세력이 되게 강하게 온다. 이제 그렇게 했을 거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안철수는 지금까지 대원세는 큰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안철수는 대원에 지금 와 있고 그 다음에 세운이 경자년에 해가지고 경금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제
그 시주에는 내가 보면 경진 시주가 이렇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금에다가 경자년에 경진월이 와가지고 자기 저기 딱 운이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러면 이게 진이 장성이 이제 양인이 되는데 이 밑에 사람의 힘을 보태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결론이죠. 안철수한테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문재인하고 반대 세력으로 자기가 형성하려고 그러면요, 들어와가지고 요번에만큼은 보수 세력의 그 진짜인 자유한국당 황교안이하고 손을 잡아라. 그것이 제가 이렇게 조언하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요 시기에 들어와서 이제 블룩블룩 이르러져. 무인 김이 때는 자기한테는 재성이 와가지고 나쁘진 않아요. 재성은 이 사람한테 나쁘진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재성하고 관성을 부리는 사주라 그래요. 이게 관성을 부리는 사주라 그럽니다. 이 사주는. 그래가지고 이 재성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떠요. 분위기적으로 뜹니다. 뜨는데 내가 보기에는 3월 말 4월 초 되면은 쉽게 말하자면 그 황교안이하고 이렇게 단일화를 하십시오. 손을 잡으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옵니다. 또 뭐냐면은 그 지금 4월달 돼가지고선 그 이전에 지금 그 윤석열이가 뭐 이렇게 옷벗으라는 쪽으로 자꾸 밀어나고 하는데, 윤석열이한테도 황교안이나 그러니까 황교안이는 안철수는 황교안이한테 손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그 문재인이나 그 진보 쪽에 자꾸 손을 잡아가지고 별 안 좋게 되는데, 요번만큼은 확연하게 안철수는 황교안이하고 단일화 한다가 딱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2월 3월 달에는 자기 안에 집토끼를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옛날 바른미래당의 세력도, 바른미래당이니까 지금의 대한신당에서 나갔던 사람이 이렇게 전라도 일부 세력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바른미래당의 국회의원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집토끼를 2월 3월 달에 잡으십시오. 잡고 4월 달 돼가지고서는 황교안이하고 딱 단일화하듯이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면은 이 안철수가 몰고 오는 그 세력이 적어도 60석 이상 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하면 안철수가 황교안하고 손을 잡는 순간 180석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탄핵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조언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제 안철수의 안철수에게 바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다가 누구는 신사일제 해가지고선 요때 되면은 요것이 을미하고는 신사하고는 되게 안 좋아가지고서 이게 누구는 안 좋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안철수 같은 이 사주는요, 이 관성이 투과되어 있어가지고 관성이 딱 오면은 자기가 재성과 관성을 부릴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득세하면서 승세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제 신금대원에게 권위지형이 와 있고, 인신 권위지형이었고, 사보면 인신사 권세지형이 당당하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5월달 되면은요, 제가 보는 견제는 누구하고 다르게 저는 상당히 득세한다 이렇게 보는 운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안철수한테 결론적으로 다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2월 3월 달에는 집토끼를 잡으십시오. 옛날 바른미래당 세력을 다 추스리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여러 세력이 형성돼가지고 거의 30명 40명의 그 세력이 확보되는 거 난 다음에 황교안이하고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면은 적어도 180석 그 정도까지 세력을 확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경진 신사 이렇게 지나서부터는 문재인이나 민주당 쪽에 가라앉는 그런 형태로 간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